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한 작은 마을로 안내하려 합니다. 이곳은 세상과 거의 단절된 그저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는 곳이었죠.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지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한순간에 깨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마을을 지킬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한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준호, 73살의 노인이었죠. 그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어느 날 침묵 속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 배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마을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이끌어 나간 김준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그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데 평화롭고 고요했다. 마을은 산과 계곡에 둘러싸여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공간이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논밭을 비추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은 단순하면서도 소중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흔들릴 운명이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과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마을의 심장부였다. 바로 그 옆에는 김준호 73세의 집이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으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르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마치 미지의 책처럼 닫혀 있었다. 김준호는 평소 말이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른 아침마다 연못께 앉아 차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본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어르신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강민지, 28배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이 마을로 자원봉사를 오게 되었다. 민지는 첫날부터 마을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활짝 웃었다. 얘들아, 오늘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림을 그릴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 웃으며 달렸다. 그녀의 열정과 따뜻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다. 그러나 민지는 마을의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에 숨어있는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메아리쳤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더니 마을 중심으로 향했다. 그들 중 한 명, 이현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그는 연기를 내뿜으며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이 마을 생각보다 조용하네. 이현우가 중얼거리자 그의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었다. 가게에 들어선 이현우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주인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보호비라는 걸 내야겠지. 주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준비해. 다음 주까지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는 손가락으로 가게의 물건을 하나씩 가리켰다. 여기서 다 날아갈 테니까.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강민지는 놀란 얼굴로 김준호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김준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지 양,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들이 마을에 온 이유가 있을 거다.
며칠 후 이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대담해졌다. 그들은 가게를 부수고 집집마다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문을 잠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김준호는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루는 김준호가 가게를 방문했을 때 이현우와 그의 동료들과 마주쳤다. 이봐, 할아버지. 여긴 당신 같은 늙은이가 나설 곳이 아니야.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김준호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말은 잘하시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김준호는 민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하나둘 만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함께라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편 이현우의 태도는 점점 더 난폭해졌고 그의 행동은 마을의 갈등에 불씨를 심었다. 그러나 김준호의 말은 민지와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었다. 그 희망은 곧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평화롭던 마을은 이제 공포와 침묵으로 뒤덮였다. 이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문을 잠그고 숨기 바빴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연못가의 맑은 물결마저 그 어둠에 갇힌 듯 고요했다. 김준호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침이면 연못가에 나와 차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무언가 결심한 듯 깊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평화롭던 마을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절망적이었다. 어르신, 우리가 이들에게 맞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젊은이가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이가 말을 가로막았다. 맞선다니? 저들은 무기도 있고 우리보다 수십 배나 강하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 김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가 나서지 않는 동안 그는 그들의 두려움과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관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숨는다면 마을은 영영 잃게 될 거예요. 김준호 어르신, 제발 도와주세요. 모든 시선이 김준호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마을은 내 고향이자 여러분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먼저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야 합니다. 그날 저녁, 이현우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마을의 가게를 부수고 주민들을 위협하며 집집마다 돈을 요구했다. 김준호는 이를 지켜보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이현우의 부하 한 명이 가게 주인 김씨를 위협하며 소리쳤다. 돈을 내놔. 오늘은 봐줬지만 다음에는 목숨이 달려있을 거야. 바로 그때 김준호가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가게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어르신, 또 나타나셨군요. 이현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젊은이들, 김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결국엔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다. 지금 당장은 돈과 힘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와 명예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현우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런 말로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릴 막으려면 더 강한 것이 필요해요.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경고의 빛이 가득했다. 다음에 또 뵙죠, 어르신. 이날 밤, 김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경찰 제복과 몇 개의 메달이 들어있었다.
그는 메달을 손에 쥐고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그는 정의롭고 강단 있는 경찰이었다. 그러나 한 번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이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 사건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젠 피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결심했다. 다시 나서야 할 때다. 다음 날 김준호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마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함께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민지는 주민들을 설득하며 그를 도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하듯 따뜻한 미소로 어른들을 격려했다. 여러분, 김준호 어르신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준호와 민지의 지도 아래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고 그는 이번에 더 많은 동료를 데리고 다시 마을을 찾아왔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작은 반가워는 아직 부족했지만 마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김준호와 민지의 리더십 아래 그들은 어둠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현우와 그의 동료들이 다시 마을을 습격한 날 김준호는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시 문을 잠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준호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한 발 나서며 그들의 공포 속에서 희망을 심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오래된 친구이자 전우였던 박수철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김준호의 연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왔다. 회색 머리가 엿보이는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줬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호야, 오랜만이네. 너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수철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번엔 내 도움 없인 이길 수 없어. 박수철은 마을 상황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즉시 김준호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주민들은 김준호의 집 앞에 모였다. 민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리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았다. 회의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김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이 마을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곳입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열한다면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처음에는 반발을 샀다. 김어르신, 그들은 무기도 있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중년 남자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박수철이 앞으로 나섰다. 맞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의입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박수철의 강인한 목소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주민들이 김준호와 박수철에게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다. 어르신,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이끄는 건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마을은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논밭에서 쓰던 농기구를 수리하며 간단한 무기로 바꿨다. 좁은 골목과 나무숲은 그들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다. 박수철은 주민들에게 방어 기술을 가르쳤고 민지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민지는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웃음을 되찾게 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이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질 거야.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조금씩 두려움을 떨치기 시작했다. 민지는 또한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게 했다.
며칠 후 이현우와 그의 동료들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중심에 서서 주민들을 조롱하며 말했다. 이 마을은 이제 우리 거야. 감히 우리에게 저항하려는 자는 다쳐도 할 말 없을 거야.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주민들은 이미 계획대로 각자의 위치에 숨어 있었다. 느티나무 뒤, 좁은 골목, 그리고 연못가의 숲속까지. 박수철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갑작스러운 휘파람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현우의 부하가 당황하며 말했다. 바로 그때 주민들이 일제히 나타나며 소리쳤다. 이 마을에서 나가라. 주민들은 농기구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돌진했다. 이현우의 동료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고 그들은 하나둘씩 혼란에 빠졌다. 박수철은 마치 전장에서 지휘하듯 주민들을 이끌며 적들을 분산시켰다. 김준호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앞장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지킬 것이다. 우리의 고향을, 우리의 가족을. 몇 시간의 격렬한 충돌 끝에 이현우와 그의 부하들은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쳤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 작은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김준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리더는 더 강하고 더 위험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박수철과 함께 더 강한 방어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작은 승리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는 단지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며칠 동안 이현우와 그의 부하들이 사라지자 마을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아이들은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서 뛰놀았고 주민들은 논밭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준호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았다. 이런 놈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말은 묵직했다. 그는 이현우의 배후에 있는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이현우가 도망친 지 3일째 되던 날 마을 입구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다. 검은색 SU 차량이 줄지어 다가오고 있었고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장하고 조직적이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초라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남자가 있었다. 최태호. 그는 이 조직의 진정한 리더이자 잔인함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짧은 머리와 차가운 눈빛, 깊게 패인 흉터가 그의 과거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마을 중심에 서서 조용히 웃었다. 여기가 그 말 많던 마을인가? 내 부하를 쫓아냈다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최태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하다. 매달 보호비를 내고 우리 말에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은 지옥이 될 거야.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졌다. 일부는 떠날 준비를 했고 일부는 다시 숨어들었다. 하지만 김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수철, 민지, 그리고 몇몇 주민들과 함께 다시 회의를 열었다. 최태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닙니다. 그는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인물이고 우리가 그와 싸우려면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박수철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민지가 주민들을 격려하며 말했다. 최태호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마을은 방어 준비에 모든 힘을 쏟았다. 주요 길목에는 장애물을 설치했고 숲속에는 함정을 파놓았다. 박수철은 주민들에게 방어 기술을 가르쳤고 민지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김준호는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과거의 전우로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김준호의 요청에 즉시 달려왔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가 아닌 전략과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 이른 아침 마을 입구에서 차량들이 멈췄다.
최태호와 그의 부하들이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조용히 손짓하더니 부하들이 마을로 흩어졌다. 숨을 곳이 있다면 숨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숲속에서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신호였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최태호의 부하들은 당황했고 바로 그때 나무와 돌들이 좁은 길목으로 굴러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제히 나타나며 싸움을 시작했다. 농기구를 무기로 삼은 그들의 공격은 거칠었지만 효과적이었다. 숲속에서 숨어있던 박수철과 그의 동료들은 적들을 분산시키며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최태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깊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재미있군.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이야.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위협이 아니야. 그는 직접 무기를 들고 마을 중심으로 걸어갔다.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강렬한 방역을 시도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김준호는 최태호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네가 여기까지 한 건 대단하군. 최태호가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서 있다. 김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최태호는 비웃으며 칼을 꺼내들었다. 그렇다면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다. 최태호는 젊음과 힘을 앞세웠지만 김준호는 경험과 전략으로 맞섰다. 마침내 김준호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최태호를 제압했다. 힘으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는 이미 진 것이다. 김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최태호와 그의 부하들은 결국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승리를 축하했다. 하지만 김준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 평화는 더 단단한 결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마을은 최태호와 그의 부하들을 몰아낸 후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승리를 축하했지만 그들은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준호는 밤마다 집 앞에 앉아 달빛 아래 연못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의 싸움은 끝났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이현우였다. 그가 경찰에 붙잡혀간 지 몇 달이 지나고 감옥에서 석방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번쩍이는 가죽 재킷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후회의 기색이 엿보였다. 이현우는 마을 중심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주민들은 그를 보고 멈칫하며 경계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여기 사죄하러 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돌이켜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쉽게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는 소리쳤다.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때 김준호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이현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현우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저는 용서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마을에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것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말은 쉽다. 하지만 행동은 다르다. 너의 진심을 증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마을 사람들은 너를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네가 저지른 일들을 행동으로 보상해라. 이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어르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현우는 마을 곳곳에서 묵묵히 일했다.
그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가장 힘든 일들을 자청하며 자신의 잘못을 갚으려 했다. 논밭에서 수확을 돕고 부서진 가게를 수리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마다 달려갔다. 처음엔 그의 행동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민지는 그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 중 하나였다. 이현우 씨,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죄를 갚는 길이니까요. 민지는 그의 대답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진심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주민들은 이현우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헌신과 진심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준호는 이를 지켜보며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면 언젠가 그들도 마음을 열 것이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현우 씨는 변하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현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이현우는 마을 회관 앞에서 한 노인과 마주쳤다. 그 노인은 자신이 이현우에게 돈을 빼앗겼던 일을 떠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네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이현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죄하는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행동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진심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준호는 이현우를 불러 말했다. 네가 바뀌고 싶다면 네가 저지른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용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 그들도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몇 달 후 이현우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행동으로 갚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마을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김준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이현우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조직이 언제 다시 마을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준비를 멈추면 안 된다.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마을은 점차 변모하며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났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을은 이현우를 받아들이며 점차 다시 평화를 찾아갔다. 주민들은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마을은 그를 새로운 일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단순히 얻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싸운 결과였다. 강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은 이제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꿈을 꾸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김준호와 박수철은 여전히 방어 전략을 유지하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민지 씨 덕분에 아이들이 마을의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김준호가 말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작은 역할일 뿐입니다. 민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박수철은 김준호에게 다가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최태호의 조직에서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있어. 그들이 우리의 승리를 잊지 않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김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해. 박수철과 김준호는 즉시 주민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다시 마을 방어를 강화하고 경찰과 연락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섰다.
지난번의 승리가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다. 우리 모두 함께한다면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어요. 민지가 주민들을 격려하며 말했다. 젊은이들은 방어벽을 세우고 여성들은 물품을 준비하며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생존이 아닌 그들의 고향을 지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외곽에서 차량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들은 최태호의 조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강력했다. 그들의 리더 강태호는 잔인함으로 악명 높은 인물로 이번 공격을 지휘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마을 입구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그렇게 대단한 마을인가? 오늘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부하들이 마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싸움을 준비했다. 좁은 골목과 숲은 그들에게 유리한 전장이었다. 강태호의 부하들이 마을 중심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숲속에서 함정이 발동되었다. 나무와 돌들이 미리 길목을 막았고 주민들은 일제히 나타나 싸움을 시작했다. 김준호와 박수철은 각각의 전선을 지휘하며 마을을 방어했다. 민지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이 마을은 우리의 집이니까. 민지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을 이겨냈다. 강태호는 주민들의 저항에 당황했지만 곧 직접 나섰다. 그는 마을 중심으로 향하며 말했다. 너희의 결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연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준호는 강태호와 마주하며 말했다. 너희 같은 자들은 힘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만 이 마을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강태호는 비웃으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김준호는 그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파악하며 막아냈다. 결국 강태호는 김준호의 전략에 무너지고 말았다. 강태호와 그의 부하들은 경찰에 붙잡혀 떠났다.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번 승리를 축하했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연대와 결의,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만들어낸 진정한 승리였다. 김준호는 민지와 함께 연못께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맞아요, 어르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대답했다. 며칠 후 마을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다시 마을에 가득 찼다. 김준호는 연못가에서 차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아리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다. 이제 강원의 새벽은 희망과 결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강원의 마을은 강태호와 그의 조직을 물리친 후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다.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연대와 용기,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김준호는 여전히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연못계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떠올렸다. 박수철이 그의 옆에 다가와 말했다. 준호야,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해.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거지. 민지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작은 수업을 열고 마을 사람들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희망과 연대죠.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마을은 점차 강원도 내에서도 유명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단단히 해냈는지 배우고자 했다. 김준호와 민지 그리고 박수철은 그들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경험을 나눴다. 우리 마을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김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서로를 믿고 지키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이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속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으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그는 김준호를 찾아왔다. 어르신, 제가 이 마을에서 더 오래 머물러도 될까요? 제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다면 떠나겠습니다. 김준호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네가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면 이곳에 남아도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이 마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너의 잘못을 갚는 방법은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몇 달 후 마을은 더 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변모했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서로를 믿으며 협력했다. 마을의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으로 자라났고 젊은이들은 마을을 지키는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다. 김준호는 박수철과 함께 마을 입구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평화가 온 것 같네. 박수철이 말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을의 새벽을 알리는 메아리처럼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연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은 각자의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지난날의 고난을 함께 기념했다. 아이들은 뛰놀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긴장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축제가 끝날 무렵 김준호는 연못계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멀리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지가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만든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있을 뿐이야. 강원의 마을은 이제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연대, 그리고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주민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매일의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승리를 속삭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원의 새벽은 이제 다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준호, 그는 단순히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선택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연대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싸움의 승리가 아닙니다. 용기란 무엇인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용서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준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원의 이 작은 마을은 이제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을 때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그 빛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